여박 총피는 공부를 총피, 즉 팥껍질을 벗겨내듯 하라는 말입니다. 파를 캐어 물로 씻고 뿌리를 자릅니다. 그리고는 껍질을 벗겨내죠. 그러면 뽀얀 파의 속살이 드러납니다. 파의 톡 쏘는 향취는 껍질에는 없습니다. 공부에도 이렇듯 한꺼풀 벗겨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다짜고짜 되는 것이 아니죠. 다사는 예법을 연구하면서 미묘하고 정밀한 예법의 의리를 파헤치는 것이 마치 파의 겉껍질을 벗겨내는 것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처음에는 껍질을 속살로 알고 붙들고 있던 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껍질을 벗겨내다 보니 그제서야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실은 버려야 할 껍질에 불과한 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수많은 정보들을 앞에 두고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이 가치 판단의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유행하고 가치 있는 걸까? 믿을 수 있을까? 이때 쓸모없는 정보에 지나치게 얽매이거나 가치 있는 정보를 건너뛰어 흘려보내면 큰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다사는 문제를 끊임없이 궁구하고 살피다 보면 어느 순간에 버려야 할 껍질과 먹을 수 있는 속살이 구분되는 시점이 온다고 했습니다. 파의 껍질을 계속해서 한 겹 한 겹 벗겨나가는 것은 실마리를 잡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실마리를 잘 잡아야 얽혀있던 실꾸리가 풀리게 되죠. 그렇지 않고 이걸 막 들쑤셔 놓으면 나중에는 완전히 뒤엉켜서 수습할 수조차 없게 됩니다. 문제를 도출하는 것이 공부의 출발점이죠. 문제는 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죠.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의욕은 넘치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즉 문제에서 문제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죠. 이것이야말로 정말 참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다산식으로 말하면 취서, 즉 실마리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를 들이받고 몰두해서 공부하고 싶은데 이게 어디를 파야 할지 분간이 안 서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조금 하다가 길이 안 보이면 그만 포기해버리고 또 다른 문제를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이것저것 파다 말고 하는 사이에 그냥 제풀에 지쳐서 나자빠지고 말죠. 이렇게 되면 문제의 해결은커녕 문제를 파악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혼란의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다사는 문제에서 문제를 찾는 방법으로 정전과 동찰, 이 상호의 보완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전이란 뭘까요? 가만히 따지고 살펴서 거기서 오는 깨달음을 자기 마음속에 보존하고 간직하는 것입니다. 동찰은요, 이것을 실제에 적용해서 이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면밀하게 따져서 관점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실제의 문제에 적용합니다. 이때 필요한 태도는 주경과 궁리입니다. 주경은 무엇입니까? 성심을 다해서 그 주제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궁리는요,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탐색의 과정을 말하겠죠. 문제는 항상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야 합니다. 구름 잡는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정전의 과정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찰의 적용 단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정전이 동찰로 이어지고 동찰은 정전으로 환원되는 그런 상호 보완의 공부가
이루어져야죠. 따로 놀면 안 됩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위백규는 김섭지라는 분에게 준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을 읽을 때 능히 담겨있는 뜻을 깊이 궁구하지 않고 구두와 풀이만 입과 귀로 섭렵하기 때문에 마침내 확연한 어떤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 따로 나 따로 노는, 즉 입과 눈만의 독서를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또 공부를 이렇게 우물파기에 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석자를 파면 축축한 물이 나옵니다. 거기서 다시 석자를 덮어서 6자를 파면 그 다음에는 이제 탁한 물이 나오겠죠. 거기서 석자를 더 파 들어가야 달고 찬 샘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샘물은 가뭄에도 절대로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석자만 파다가 말면 고작해야 붓두막 바르는 데나 쓸 수 있는 그런 축축한 흙을 얻는데 그치고 말죠. 바른 독서란 글의 껍질만 읽고 축축하게 젖은 흙을 얻는 데 만족해서는 안 되고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아주 달고 찬 그런 샘물을 길어 올리는 데 미쳐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더욱 가치 있게 향상시키려는 공부를 하죠. 공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공부는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수단인 것이죠. 공부에서 실마리를 잘 잡지 못하면 글 잘 짓고 많이 외우는 것이 공부인 줄로 착각하게 됩니다. 문제 잘 풀면 공부 잘하는 걸로 착각합니다.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실마리를 잡는 일은 이것을 옳게 분별하는 일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이 분간 잘못하면 귀가 엷어져서 쉽게 갈 지름길이 있는데 왜 그 고생을 하느냐고 옆에서 쏘삭거리면 금방 솔깃해가지고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을 건너뛰어 버립니다. 당장에는 남보다 빨라 보이겠지만 결국은 더 늦죠. 틀림없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맙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이단사설에 빠지게 되죠. 자기의 무능력과 불성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합리화의 논리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까짓 것 때문에 이렇게 아등바등할 게 뭐 있어 하다가 파던 우물을 버려두고 또 새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남 때문에 문제라고 핑계대고 일을 그만두고 말죠. 이런 것들이 전부 껍질과 속살을 구분 못해서 벌어지는 현상들입니다.